매일 아침 도쿄의 여명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히라야마의 하루는 언제나 이 친숙한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오래된 싱크대에서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창가에 놓인 작은 분재들에게 아침 물을 건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말이죠. 늘 하던 대로 주머니에 열쇠 몇 개와 동전을 담고 그는 조용히 문을 엽니다. 아직 잠든 도시의 고요함 속에서 그의 낡은 카스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이 새벽 공기를 적시고 있습니다. 히라야마는 화장실 청소부입니다. 도쿄 곳곳의 공중 화장실을 돌며 묵묵히 그의 일상을 이어갑니다. 타카시는 히라야마의 후배 청소부입니다. 항상 지각하기 일쑤입니다. 平山さんやりすぎっす。どうせ汚れるんだから。 과묵한 히라야마는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는 후배의 철없는 핀잔도 이젠 익숙합니다. 공중 화장실에는 매일 예기치 못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구석에서 훌쩍이는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히라야마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부모님을 찾아 나섭니다. 아이를 찾아온 부모님은 서둘러 아이의 손을 잡아 끌 뿐 この公園の中マキ君の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아이의 순수한 인사 덕분인지 그는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오전에 몇 군데의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난 후 작은 공원에서 편의점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그의 소소한 취미는 나뭇잎 사이로 스미는 햇빛을 사진에 담는 것입니다. 공원의 단골 노숙자도 화장실 사용법을 물어보는 외국인 관광객도 그에게는 하나같이 특별한 만남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지만 그 안에서 마주치는 풍경은 언제나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공원에서 발견한 어린 나무 한 그루가 새로운 친구가 되어줄 것만 같습니다. 일과를 마친 후의 목욕탕은 그만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늘 첫 손님으로 들어서는 그는 고요한 공간에서 차분히 몸을 씻습니다. 오후의 나른함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가 향한 곳은 역사 안 자리 잡은 작은 식당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역산의 풍경도 매일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은 독서로 마무리합니다. 잠들기 전 채우는 마음의 양식은 그가 하루를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눈을 뜬 히라야마는 변함없는 아침 루틴을 맞이합니다. 자판기에서 뽑은 음료 한 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죠. 급한 용무의 사람들 덕분에 잠깐의 휴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후배 타카시의 여자친구로 보이는 이가 찾아왔습니다. 彼女待たせてるんで自分上がっちゃいます。平山さん、車貸し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そこをなんとか。 난처한 부탁이었지만 결국 히라야마는 타카시와 아야를 태워주기로 합니다. これ聞いていい？ 카스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올드팝은 젊은 세대에겐 낯설 법도 한데 아야는 가벼운 타카시와는 달리 조용히 히라야마의 음악에 귀 기울입니다. この人好きかも。そう？二つ先あたりで下ろして。
후배는 걸즈바에서 일하는 아야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그녀를 만나러 갈 수조차 없는 현실. 타카시는 선배의 카세트 테이프들을 팔면 꽤 큰 돈이 될 거라며 히라야마를 도쿄의 한 가게로 데려갑니다. これ珍しいですね。ルールいいじゃないですか。 실제로 히라야마가 소장한 테이프들은 상당한 가치를 지닌 희귀품들이었죠. 테이프를 팔아 돈을 마련하자는 후배의 제안을 히라야마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 약한 그는 지니고 있던 돈을 모두 타카시에게 건네주고 맙니다. いい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덕분에 오랜만에 컵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는 그입니다. 다음날 청소 중에 묘한 쪽지를 발견합니다. 오늘도 일렁이는 햇살을 사진에 담는 히라야마.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네지만 어딘가 삶에 찌들어 보이는 그녀는 침묵합니다. 오전에 발견했던 쪽지에 답을 적은 뒤 제자리에 꽂아 넣습니다. 몸을 깨끗이 한 후 저녁을 먹고 다시 또 고요한 밤. 다음날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平山さん、あやちゃんもうダメかもしれないです。 타카시는 어딘가 나사가 빠진 듯해 보여도 장애인 친구에게는 친절한, 어쩌면 착한 녀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쪽지에 응답이 와 있습니다. 또 한 번 쪽지에 응답을 남기는 히라야마. どうも返そうと思ってこれ 아야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타카시가 몰래 아야 가방에 넣었던 테이프를 돌려주러 온 것. 그녀는 한 번 더 노래를 들을 수 없냐고 부탁합니다. ありがとう おかえり。はい、お疲れさん。 오늘은 휴일입니다. 자주 찾는 신사에서 기도드리고 한 주간 열심히 사용했던 작업복을 정성스레 세탁합니다.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필름들을 꺼내어 현상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진은 망설임 없이 처분하고 마음에 드는 사진들은 소중히 보관하지요. 오후에 찾은 곳은 단골 헌책방입니다. 단돈 100엔이면 질리지 않을 소소한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단골 선술집을 찾아갑니다. いつものママさんはインテリね。そんなことないよ。 이곳에서 마시는 술 한 잔은 한 주간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줍니다. 이곳 사장님은 다른 손님들보다 히라야마를 조금씩 더 잘 챙겨주시는데 그도 이런 상황들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간혹 사장님이 들려주시는 라이브는 술안주로서 제격이었죠.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누구인지 모를 사람과 함께하는 틱택토 게임. 나뭇잎 사이 일렁이는 햇빛, 공원에서 마주치는 이제는 조금 덜 낯선 사람, 그리고 공원 주변의 노숙자.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느낄 이 반복되는 일상이 그에게는 소중한 평화이고 작은 기쁨입니다.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오지상 조카 니코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본 조카인지라 순간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大きくなったね。 조카 덕분에 평소와 조금 다른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히라야마. 오지상, 뭐 仕事?
조카가 일터에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조카와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아직 10대인 조카는 카스트 테이프와 올드팝들이 신기하죠. 니코는 오랜만에 보는 삼촌의 모습들이 내심 낯설었지만 내색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혼자였던 점심시간. 낡은 필름 카메라와 최신형 아이폰. 그런데 조카도 낡은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삼촌이 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絶対思い出してないくせにその木はおじさんの友達？そうだね。この木は友達の木だ。 히라야마는 디지털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필름으로만 담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순간들을 조카와 나누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1층에서 깨는 아침, 2층에서는 조카가 아직 자고 있을 겁니다. おじさんこの本借りていい？いいよ。 니코와 함께하는 둘째 날 조카는 심심했는지 청소일을 돕겠다고 합니다. 조카는 엄마와 싸워서 현재 가출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おじさんとママって仲悪いの？おじさんの話するといつも話変える。ママと喧嘩した？まあね。いつも家出すんの？ 난생 처음 가출해 본 것이라고 합니다. 일이 끝난 후 공중 목욕탕에 들리는 두 사람. 히라야마는 틈을 내서 동생에게 니코가 여기 있다고 알려줍니다. 俺も入った？うんなんか食べ行こうか。やったおじさんとは住む世界が違うんだってそうかもしれない。この世界は本当はたくさんの世界がつながっているように見えてもつながっていない世界がある。僕のいる世界はニコのママの世界とは違う。こうずっと行ったら海行海だ。く？今度ね。今度っていつ？今度は今度。今は今。今度は今度今は今 니코의 어머니이자 히라야마의 동생이 니코를 데리러 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세련된 분위기가 그녀의 풍족한 삶을 짐작케 합니다. 迷惑かけたわね。好きだったでしょこれ。ニコだ。どうだか。お父さんもういろいろ分かんなくなってるけど、ホームに会いに行ってあげて。もう昔みたいじゃないから。本当にトイレ掃除してんの？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화장실 청소부로 살아가는 오빠의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그의 고독은 어쩌면 세상이 강요한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평온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감정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죠. 그리움은 여전히 그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보통의 일상. 그런데 타카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아직 돈도 안 갚았는데 말이죠. 회사에서는 아직 대체 인원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는 고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날 다행히 회사에서 대체 인원을 보내주었습니다. 佐藤と言います。急に言われてきました。辞め出しのシフト担当しますんで。 확실히 타카시보다는 제대로 된 사람 같습니다. 낯선 이와의 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도시 속에서 마주친 공원 노숙자의 기묘한 포즈까지 이 모든 찰나의 순간들은 어제를 닮아 있으면서도 분명 새로운 빛깔로 빛나는 오늘의 조각들입니다. 어느덧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옷을 세탁하고 사진을 인화하고 헌책방에 들립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도착했는지 선술집이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 코인 세탁소에서 기다리기로 한 히라야마. 그런데 사장님에게 손님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왠지 못 볼 걸 보고만 듯한 느낌에 서둘러 자리를 벗어납니다. 선술집 대신 다리 밑에서 마시는 맥주도 제법 괜찮습니다. 이때 낮에 보았던 의문의 남자 손님이 다가옵니다. さっき見てました
あの店通ってくれてるんですよね。元夫です。別れてから7年ぐらいですか。 그는 알고 보니 선술집 사장님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재혼 이후 잘 살고 있다가 암 진단을 받고 마지막으로 전 아내가 보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던 것. 無性にあいつに謝りたくなって、いや特に何かあったって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も、会っておきたかったっていうだけなんですけど。 하나 남은 캔맥주를 나눠줍니다. あいつ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いやそういうんじゃないんで。お願いします。影って重ねると濃くなるんですかね。さあやってみましょうか。ちょっとここに立ってみてください。どうですか。変わらないかな。あ、なってますよ。ほら濃くなんなきゃおかしいですよ。何にも変わんないなんてこんなバカな話ないですよ。 그림자는 그들의 삶의 무게이자 아픔이자 상처입니다. 히라야마가 말하는 그림자 색의 변화는 아마도 서로의 아픔이 겹쳐질 때 그것이 더 깊은 어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일 테죠. 각자의 삶이 교차하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주고 또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감독은 우리 모두가 익숙하게 흘려보내는 일상에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히라야마의 하루는 결국 우리 자신의 하루와 다르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출근길, 익숙한 커피 한 잔, 저녁 하늘의 노을. 그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많은 완벽한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하루가 실은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조용히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 달라지겠죠. 히라야마가 카메라에 담던 나뭇잎 사이에 일렁이는 햇살을 일본어로 코모레비라고 합니다. 코모레비는 그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 빛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그 찰나의 아름다움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언뜻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빛이라는 것을 그렇게 영화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와 닮았지만 결코 같지 않을 오늘을 히라야마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며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 속에서 작고 조용한 기쁨을 발견하려 애쓰며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도 누군가의 퍼펙트 데이즈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말이지요.